개장 전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일까요? 자,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연준의 회의록 공개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연준의 위원들 사이에서 말들에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카시카리 총재나 보우만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장을 안 좋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몇몇의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2024년 2분기쯤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 인상의 끝에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의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미 나온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은 건축 허가 건수가 사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수치. 한마디로 지금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짓겠다라고 질문한 것들을 지금 허가를 신청한 것에 비해서 승인난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한 지표는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내에 지금 현재 건축 관련한 지표가 이번에 들어서 처음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주거비가 소폭 하락할 것을 상징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나온 지표와 약간 좀 상반된 정보가 있으므로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주택 지표만으로 이게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냐를 볼 수는 없지만 블룸버그의 지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택 관련해서 건축가들 관련한 지표가 센티멘트가 좀 처음으로 이번에 들어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뭐 30년 모기지, 그러니까 고정금리 모기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택 살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많아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지금 좀 현재가 그런가요? 현지에서 보기에도 그런가요? 네, 현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30년물 금리가 약 7% 언저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굴리면 진짜 원래 코로나 이전 시대에 비하면 거의 한 3% 가까이 높은 금리인데 이렇게 3% 차이가 나게 되면 사실 주택 가격이 보통 한 2, 30%가 차이가 나야 제가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비슷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결국 연봉이 30% 이상 높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조금 거주택 거래 관련한 지표들이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렌트비가 조금 오르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너무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멈추고 렌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렌트 관련한 비용이 조금 오르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자, 골드만삭스가 헤지 펀드들이 중국주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띄웠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한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번 해 말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수요를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헤지 펀드들이 지금 대량으로 중국주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보고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장전에 3.56%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번 주에 나온 지금 현재 가든 이제 여기 부동산 업체에 대한
채권 관련해서 거래 중지 소식과 그리고 채무 불이행 소식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불씨가 그림자 금융 쪽으로 종릉 여러 가지 종릉이라는 회사와 여러 가지 회사로 번져간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중국주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발표한 우리가 더 이상 청년 실업률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리창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더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보양책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블랙록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 투자 회사들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로 불려가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으라고 이제 더 이상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불려나갔다라는 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헤지 펀드들이 공격적으로 중국주를 매각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이 아까 컨트리 가든 말씀하신 거고요. 컨트리 가든 그 부채 디폴트 우려 말씀하셨던 거고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냐면 그러면 컨트리 가든이 만약에 정말 디폴트가 돼서 뭐 이미 뭐 디폴트 된 거죠. 이자를 못 갚았으니까 디폴트가 된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우려가 발생하고 이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까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쪽까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자르기는 했지만 사실 항생 쪽 시절의 주가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딱 잘라서 주가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주식들도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 사실 어닝들이 잘 나오고도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반대로 미국의 주식장의 폭락이라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폭락을 야기하기에는 사실상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이미 끊겨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네요. 네, 현재 지금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좀 커다란 호재가 떴는데요. 코인베이스가 현재 허가 당국으로부터 지금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덕분에 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코인베이스는 선물 거래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겠네요. 그것 덕분에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인수합병이 뭔가 좀 주춤한가 봐요. 인텔이 인수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인텔이 사실 저번에 발표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인텔이 원래는 타워 세마이컨덕터, TSMC 아닙니다. 타워 세마이컨덕터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판 반도체 제조사 TSMC와 합병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런 허가에 대한 만료일이 사실 다가오게 되면서 인텔은 아마 이 인수합병에 대한 철회를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텔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 타워 세마이컨덕터에 관해서 타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타워 인수에 관해서 5.4빌리언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타워의 가격 자체가 30불 언저리대로 원래 인텔의 인수 가격인 54불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인텔이 이 타워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타워가 갖고 있는 고객 명단을 가져오기 위한 딜이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텔 쪽에서 기술적으로 얻을 부분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인텔 쪽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딜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인텔도 하락하고 그리고 타워 인텔이 좀 하락하고 있죠.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C 인텔 자, 이 소식과 함께 인텔 뭐 0.3% 하락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보고 싶었는데 사우디에서 미국 국채를 팔았나 봐요. 네, 현재 사우디가 중국 쪽 주식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 관련한 지표도 발표가 났는데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미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2016년 이후로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6월에만 3조 원에 달하는 현재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고, 그 판 금액을 이용해서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안 그래도 사우디와 중국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운 모습, 이런 것들이 참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채권의 매매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현재 포드와 GM 관련해서 조금 무시무시한 소식이 지금 현재 전달이 됐는데요. 지금 포드와 GM의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UAW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찬반 투표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에 존재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좀 더 원활한 협상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될 경우 최근 들었던 트렌드인 아무래도 최근 들었던 임금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지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혹은 여러 패널 멤버들의 예상은 전체적으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파업할까요? 꼭 안 좋을 때 파업해서 뭐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참. 알겠습니다. 포드와 GM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뭐 파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애플의 아이폰 15,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인도 생산을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폭스콘에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폭스콘 관련해서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요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 아이폰 15가 인도에서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이폰 관련해서 최근 수요가 좋지 않았던 애플은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될지 과연 주목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애플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을 한번 볼 텐데, 자, 어떤 기업일까요? 네, 현재 TJ 맥스가 지금 여러모로 의류 관련한 제품들을 파는 곳, 대량으로 할인해서 파는 곳이 현재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2,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EPS와 매출 양쪽에서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은 그리고 가이던스를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좀 재밌습니다. EPS가 굉장히 잘 나오기는 했지만 매출 관련해서 하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같은 경우는 장전에 6%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분명히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한 투자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중국 관련한 투자 모멘텀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장전에 주가가 3.5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발표될 어닝으로는요. 시스코가 곧 어닝을 아마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울프스피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두 기업이 그나마 오늘자 어닝 발표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TJ 맥스와 타겟이 그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그 할인 매장인가요? TJ 맥스 같은 경우는 좀 비싼 제품들, 메이커 제품들을 좀 안 팔리는 제품들을 가져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붙여가지고 파는 곳,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싸게 내가 뭐 메이커 제품들을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싶을 때 가는 것이 TJ 맥스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월마트가 가장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조금 평범한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겟도 그 못지않게 미국 내에서 2, 3순위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는 곳, 옷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제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량 할인 매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TJ 맥스는 좀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들, 좀 좋은 제품들을 싸게 파는 곳이고, 타겟은 그 일반 할인 매장, 일반 유통 할인 매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타겟은 제가 얘기 듣기로도 약간 백화점처럼 좀 환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듣긴 했는데. 환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식료품점과 옷 같은 거를 같이 파는 매장이고 아마 그 내부에 뭐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브랜드의 뭐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럭셔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곳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간 코스코 같은 곳인데 회원제가 아닌 곳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유통업체별로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마트 설명해봐 하면 설명할 텐데 TJ맥스 설명해봐 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싶어갖고 여쭤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지금까지 한번 확인해봤고요. 자, 그러면 개장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3대 지수는 사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오늘도 아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움직임을 먼저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이 0.07, 다우 지수가 0.02 상승. 뭐 이 정도입니다. S&P와 다우존스는 그냥 보합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좀 혼조세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한 0.4%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히트맵을 보진 않았는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님 혹시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은 이유는 일단 중국의 컨트리 가든으로 인한 금융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그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수십 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새벽 3시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까? 한 4시간 뒤죠. 4시간 뒤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나올 의사록의 경우에는요. 좀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 전망하기로는 대부분의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소수의 연준 위원들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을 것으로 의사록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금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문제잖아요. 자꾸 사우디도 채권 팔고 있고 일본의 뭡니까 수익률 곡선 한 상한을 0.5에서 1%로 높이다 보니까 어쨌든 긴축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미국으로 있었던 자금들이 미국 채권 팔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고 신용 등급 하락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채권을 계속 누군가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228%까지 계속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시장 전체에 좀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약세 내지는 약보합 정도를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UBS에서 그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은 대세 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달러 제너럴
또 뭐 있습니까? 이 밑에 있는 달러트리 이런 유통업체들이 대체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타겟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TJ 맥스도 한 3%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저 약간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빈페스트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그룹,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라고 친다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그룹은 바로 빈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빈그룹이 2017년 9월에 베트남에서 이 자동차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빈페스트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거의 한 7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웃긴 게 베트남 전기차 기업인 빈페스트가요. 포드 시가총액 뛰어넘었고요. GM 시가총액 뛰어넘었고 BMW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어요. 포드가 지금 480억 달러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 빈페스트가 어제 67%, 68% 오른 기준으로 860억 달러였습니다. 860억 달러.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가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크다? BMW보다 크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뭐 베트남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빈페스트가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왔는데 현재까지 미국으로 2100대 수출했답니다. 캐나다에는 800대 수출했고요. 수출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연간 최대 1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차이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게 평가됐다? 좀 의아하죠?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빈페스트 오토 VF. 자,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렇게 막 급등했었는데 결국은 오늘은 한 30% 정도 빠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개전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뭐냐면 그 타겟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제가 타겟은 이번 실적 발표 보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나왔던 EPS가 1.8달러입니다. 1.8달러. 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1.39라고 나온 건데 1.8달러를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론 2022년에 워낙 좋았었고 2023년에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피스컬 이어입니다. 회계연도. 어쨌든 지금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계절성이 있어서 2분기, 3분기는 원래 약간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치고 지금 1분기가 2.05, 그 다음에 2분기가 1.8, 그리고 3분기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8 나오고 4분기는 워낙 쇼핑 시즌이니까 잘 나오겠죠? 2.44 나오고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눈에 보여서 시장 기대치 충족시킨 거 그리고 가이던스 낮췄지만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 좋았던 그러니까 2023년 회계년도 2023년 상당히 안 좋았던 실적에서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타겟은 괜찮은 실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겟의 초반 분위기 한번 볼게요. 타겟 오늘 이거 봐요. 워낙 안 좋았었는데 오늘 한 5% 정도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중국 기업들도 지금 별로 좋지 못할 테니까 이 중국 기업들 몇 가지만 볼게요.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3% 하락하고 있고요. 징둥 오늘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징둥 한번 볼게요. 징둥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5%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잘 나갔었던 니오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니오도 한 1%, 니오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니오도 1% 정도 떨어지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제가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테크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중국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바인데, 일단 TJMAX와 타겟이 좋은, 반응을 얻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우지수 쪽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마트, 코스코, 타겟, 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주들이 지금 현재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한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와주면서 오일 가격이 좀 주춤했는데 여전히 지금 오일 가격 관련해서 조금 아무 소식도 없다면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그리고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지금 은행들 관련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피치에서 경고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가 돼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맞죠? 수요일 미국 시장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유선남님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름 휴가를 딱 이틀만 좀 자리를 비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좀 자리를 비우고 그 시간은 그 메타바 박종훈 팀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홍석 선임 매니저, 최파곤님 두 분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실 겁니다. 이틀 동안 빛내주실 테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모레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3프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